먼저 바쁘신 중에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토론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앞서 식순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행사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가 순으로 진행되고요. 2부 행사로 양주시의회 정윤호 위원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며 주제 발표 1건, 토론 의견 3건,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수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시의회 이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정현호 의원님은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희태 의원님은 오늘 토론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오용암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신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올려보면 처음이네.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을 더 행복하게 양주시의회 의장 윤창철입니다. 오늘 좀 인사말을 길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토론회 자장 패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가 장학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짧게 했다는데 네, 다음은 강수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도 길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우리 의회에서 아마 제가 기억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우리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오늘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오늘 좌장으로 자리에 계신 우리 정인호 의원님 그리고 희망장학재단 당연직 이사이신 우리 정희태 의원님 그리고 희망장학재단 우리 성정남 상임이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송미애 과장님도 해야지 송재 과장님 오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또 교육장님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장학재단은 사실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재단입니다. 사실 제가 2006년에 시정팀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향토장학금이라고 조례에서 이제 일부 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상당히 필요했었고 그래서 뭔가 양주를 좀
저 교육도시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적어서 그 희망장학재단을 사실 이제 그러니까 희망장학재단 재단 사업을 그때 우리 지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됐더니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준비해보라 해서 그때 사실 참 그 희망장학재단 만들면서 그때 담당자는 지금 도청에 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 교육청도 많이 찾아가고 많이 좀 저거에서 장학재단이 출범이 됐고 사실 그 2007년에 아마 출범이 돼서 2015년까지 그 장학기금을 그 150억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자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2015년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150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동안 뭐 사실 그 학비가 없어서 사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지금 장학제도가 워낙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뭐 웬만한 사람은 이제 공무원들 자녀 아니면 거의 다 아마 장학금 받는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 이렇게 해서 다들 받고 해서 지금 이제 장학금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 양주에 어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하고 또 그런 수요가 그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러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이런 오늘 토론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하여튼 그 주시는 의견, 하여튼 우리 희망장학된 사업에 앞으로 사실 우리 이제 교육장님한테 승인은 받아야 되겠지만 정관 승인은 우리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 양주의 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아주 짧게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은 제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때 2006년에 이리하여 조례가 개정되었고 2007년부터 이렇게 장학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교원을 더 양성하는데 필요한 장학재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강수현 시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찌면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말을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나 제가 감동을 했고요.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이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시니까 굉장히 여기가 가득 찬 느낌, 뭔가 저한테 힘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이렇게 따뜻하게 장학재단을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장님께서 또 이게 시작하신 사업이라고 하니 더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함께 아이디어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양과가 있습니다. 교육과하고 행정과하고 있는데 오늘 교육과의 원직 교육과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사님이 총무장학사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청 총팀장님을 하시고 있는 노현수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팀장님 대협력 팀을 맡고 있는 김은영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평생교육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철 팀장님 왔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저희 양주센터 올해 많이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간을 1.5배를 늘려주셔서 지금 2.5의 공간에서 아주 쾌적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센터장님이 오늘부터 이제 바뀌셔서 3월 1일자로 오영암 센터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아까 인사드리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을 다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직원의 핵심 멤버가 다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에 요즘 하고 있는 사업을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요새 경기도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양주교육이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요즘 양주에서 새바람이 일고 있는 여러 가지 포럼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또 의장님, 의원님들이 적극 또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셔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빛을 좀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유학교라고 해서 각 지역의 공유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5개 교육청 중에서 6개의 시범지구를 운영하는데 저희 양주교육청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올해 교육부의 최고 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올해 이것만은 기필코 해내겠다라고 하고 올인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늘봄학교도 이제 학교를 80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80개 중에서 저희 교육청이 8개가 있습니다. 10분의 1, 25교육청 중에서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관심학교라고 해서 제가 처음 여기 의장님께 작년 9월 1일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제일 먼저 아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서부번역의 그런 학교들이 아이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5청에서 아마도 한 청에 하나 정도를 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무려 4개를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서부권역에 양주 서부권역에 3개 학교 그리고 동두천에 한 개의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동두천 양주 교육이 경기도 교육의 중심이 되는 그런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교육 활동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지역의 인재로 또 나아가서 국가의 인재, 세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정현호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토론의 좌장을 맡은 양주시 의원 정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는 가까운 미래에 양주시를 견인할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당초에는 인근 장학재단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계획했었는데 이 장학재단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장학재단 운영의 실질적인 현장의 한계 그리고 담당 부서의 장학재단 업무 추진 방향성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바라보는 장학재단이 선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제언 등 우리들 간의 이 교통정리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토론이라기보다는 토의의 시간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우상교육 전면 시행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 따른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양주시 장학사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토론의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진행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 및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양주평생교육팀 김연철 팀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는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님이십니다. 정희태 의원님은 우리는 이미 장학사업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희망장학재단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성정남 희망장학재단 상임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성정남 이사님께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송미애 교육체육과장님이십니다. 송미애 과장님께서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10분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로 논하실 사항이 있다면 자유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김현철 팀장님께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양주평생교육팀장 김연철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 중 공익법인입니다. 따라서 본 발제에 앞서 우선 공익법인의 의미와 역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이란 민법상 비영리 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현대 국가는 고령화와 저출산, 임금 격차 심화에 따르는 양극화 현상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법인은 국가의 역할이 세심하게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그 활동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운영 중 사업관리와 재산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운영 사업관리 부분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두 번째,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세 번째,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에 자선사업과 시상사업이 있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운영 기준입니다.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등에 따라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수익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 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 사업인 장학사업의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기준 설정 시에 성적을 우선으로 하느냐, 표면을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교육의 기회 등등의 차원에서 환경을 우선으로 하느냐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학제 설정 시에는 초, 중, 고, 대학교의 학교별 또는 인문계, 과학기술계 등의 계열별 설정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설정 시에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지원 금액을 줄이는 대신 다수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소액 다수주의, 소수의 장학생에게 풍족히 지원하는 다액 소수주의가 있습니다. 수혜 기간 설정 시 고려사항은 지원 기간은 학기별 또는 학년별의 단기로 설정하여 새로운 다수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단기 지원주의, 한 번 선발된 자에게 단연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지원주의가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초청 및 출장 방문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지원 사업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연구 과제, 지원 규모 등을 언론 매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공모하고 대상자를 선발하며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 결과의 평가와 사후 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연구 지원 대상자 선발 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는 선발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술 진흥 사업입니다. 학술 진흥 사업은 회원들의 연구 발표와 발표된 결과의 출판을 하는 학회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 등 예상되는 효과 측정이 지원 여부의 검토 대상이 되는 학술 회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외 시상 사업이 있겠습니다. 법인의 수익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법인의 수익 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 사업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업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이 있습니다. 보통재산은 예금이자 수익과 같이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이며 목적사업비와 법인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재산이 과다한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재산관리의 일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도 증여 등 재산의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정관에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련된 법인이기 때문에 명칭은 생략하였습니다. 위 법인은 1993년도에 창설되었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사회를 위하여 12억여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민과 함께 키우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재단 안내, 장학사업, 지원사업, 후원 현황 등 다양한 내용이 있고 우수 사례로 말씀드린 법인에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조례입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양주시의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관내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조례가 제정되고 2007년 창설되었습니다. 조례를 통하여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 두 번째, 우수교사 연수 지원사업, 세 번째,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은 시출연금, 민간출연금, 자체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 있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실적입니다. 매년 25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8천여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양주시 관내 우수교사에 대하여 연수 지원 사업도 2019년까지는 계속되었으나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중단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사업 재개가 기대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공익법인들을 목적사업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술 연구비 지원, 연구활동 지원, 그리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 사업, 교사 연구 지원 사업 등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들을 확인해 본 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도 이번 토론을 통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창설된 이래 양주시 교육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해 주신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임원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 재단의 장학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꾸게 하는 재단, 사회발전의 주역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재단으로 재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장학재단의 공익법인의 역할, 장학 목적 사업, 사업 관리 및 재원 운영의 일반 원칙 설명이 있으셨고, 또 타지 자체 장학재단 우수 사례도 소개를 좀 하셨네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예시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다양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님이 장학사업 변화의 길 위해 희망장학재단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태 시의원입니다. 졸려오시죠? 나른한 시간이라 퀴즈로 분위기 전환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무슨 게임인지 아시죠? 초성 퀴즈. 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목적은 뭘까요? 목적. 네, 교육청. 인재 양성, 인재 육성. 네, 다 맞죠?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육 환경의 여건 변화 속에서 양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 삶의 질에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양주시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니 고민해 봅시다라고 중지를 모으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학사업의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죠. 그 변화의 중심축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국가장학금도 차상위 가구 및 소득분위 5에서 8구간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8구간 이하 셋째 이하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장학 지원 조건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 정책이 변하는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장학 사업을 현실적 생활비 지원 사업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의 장학재단 운영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 편성을 통해 장학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곳이 고양시와 이천시 이렇게 두 곳이 있으며 기부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동두천, 가평, 연천 세 곳이 있습니다. 목표 기금은 100억에서 300억 규모 수준입니다. 한편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양주시를 포함하여 26곳입니다. 장학재단의 경우도 우리 양주처럼 출연금의 기본재산, 적립금과 목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본재산의 이자 수익과 목적사업비 및 지정 기부금으로 운영하거나 지속적으로 편성했던 출연금이 종료되어 기본 재산이 이자 수익과 지정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별도의 기본 재산 적립 없이 지속적으로 목적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과 일부 지정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 기본 재산 현황을 보면 우리 양주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 126억, 현재는 136억입니다. 작년까지 126억의 기본 재산이 있기는 했으나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특성상 그간의 저금리 상황을 돌아본다면 장학재단의 운영이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겠죠. 각종 언론에서는 초저금리 시대 기본 재산 이자에 의존하는 장학재단 존립 위기를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5%대 기준금리가 2020년 19년 만에 0.5%대로 내려가는 등 기존 이자 수입의 10분의 1 수준의 바닥점을 찍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은 단순하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시군마다 인구가 다르고 그 중에 장학금의 수요 대상인 청소년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행안부 통계자료 기준 24만 5천여 명으로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 19번째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청소년 인구의 비중은 8번째로 총 인구의 16.9%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양주가 실감납니다. 그만큼 장학지원 재원이 필요성도 많다는 걸 알겠죠? 이렇게 경기도 내 인구 및 청소년 비중을 살펴보면 장학재단의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뚜렷한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우리 양주의 인구는 오른쪽으로 보시면 쭉 뻗어가는 상향 곡선으로 성장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대비 청소년 비중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및 대도시로 유출되는 일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청년들의 삶의 터전은 여기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청소년 정책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인, 안산, 포천 등 인근 시군에는 장학사업 대상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청소년이 누려야 할 공정한 교육 기회에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와 김포시에는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장학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장학재단으로 적립되는 형식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재단에 조금의 활력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비탈에선 지역대학이라는 기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공동하는 그 지역의 인구 소멸과 직결됨에 따라 우리 시도 선제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옥정과 회천을 제외한다면 어떨까요? 양주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역 공동화 해소를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익산시와 김해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21년부터 간내 고등학생이 지역의 대학에 입학할 경우와 간내 대학 졸업생이 간내 기업체에 취업한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대학의 공동화 예방 및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나요? 양주시가 성장하고 있을 때 탄탄하게 부동의 청년층을 확보할 제도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학사업의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 선행해야 하는 과제 및 경기도 인근 시군의 장학재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검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 부서와 실질적인 현장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장학사업하고 교육 환경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장학사업 유형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기본재산의 이자 수익만 가지고 이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 참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양주시 인구 변화 추이에 맞춰서 이 젊은 층이 늘긴 하는데 대비 비율은 적게 늘고 있고 그 와중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대학 공동화 해소 방안 모색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희망장학재단의 이게 앞으로 선행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성정남 희망장학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상임이사 성정남입니다. 먼저 우리 장학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재단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으므로 저는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 재단이 시간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어떻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장학재단은 열악했던 양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장학사업의
중점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고교 진학 장학금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많은 문의 전화와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당초 31%였던 성적수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89%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1년 시작하였으나 주변 지역의 고교 평준화 사업, 특목고 및 자사고 설립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2015년과 2018년 일부 개정해서 진행하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2020년 종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적 우수 학생, 저소득층, 특기 분야 외에 양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다자녀 분야와 자발적 기부에 동참해 주신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성적뿐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필요에 따라 효선행 학생에 이르기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다문화 자녀 신설 및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다방면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 관리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당시 교육 환경에 비해 현재 양주시의 교육 환경은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적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성적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소외되는 학생들 없도록 분야를 지정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으뜸인재 육성 분야 장학금은 사업 초기와 달리 양주시 학력 신장으로 인해 장학생 신청자가 많아짐으로써 사업 목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어 추 이사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간 운영되었던 장학생 사후 관리를 위해 캠프형 장학생 어플과 우수교원 지원 사업을 위한 생활관 임대 사업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고 2023년 새로운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변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양주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단에 많은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의 출연기간의 제한적 운영 규정에 따라 기부금 모집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간 또 공무원이 겸직으로 재단에 참여하였고 재단 홈페이지 부재와 장학사업 홍보가 현수막에 그쳤던 반면 사무국 운영과 동시에 2015년 온라인 카페를 개설한 결과 2,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관계로 2,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홍보활동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대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 운영과 동시에 블로그 홍보 및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단순 홍보가 아닌 찾아오는 장학재단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덕분에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장학사업을 홍보하고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운영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겸직으로 운영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 신분으로 기부금 접수가 불가능해졌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단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 사무국을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해유 수단을 자진 반납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 사용으로 운영비 절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양주시민재단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경환 사님은 고생하셨습니다.
희망장학재단 일반 현황도 말씀해 주셨고, 공정한 교육 지원, 기회 제공에도 말씀하셨고, 또 장학생 선발 기준 개정에도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3년도 교육 지원 시범 사업도 대한 계약도 설명을 하셨고, 지속적인 장학 사업의 다양성 확보 및 업무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미애 체육과장님께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에 대해 발표를 맡은 양주시 교육체육과장 송미입니다. 먼저 발표 시작에 앞서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운영 현황, 두 번째, 기본재산의 필요성, 실현금 지원, 세 번째, 운영상 한계 및 문제점,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 순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 설립 목적입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향토장학기금을 기본 재산으로 하여 2007년 비영리재단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부터 사업 전담을 위해 상임 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국은 2017년 시에서 분리되어 현재까지 별도 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 인력은 간사 1명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은 교육체육과장, 사무과장은 교육지원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현재 희망장학재단의 재산 현황입니다. 2007년 출범 당시 향토장학기금 12억을 가지고 설립되었던 재단 규모는 2023년 현재 기본재산 136억, 보통재산 3억으로 총 재산은 139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재단 설립 시 2017년 목표 기금 조성액은 150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사업 예산액입니다. 총 사업 예산액은 4억 5천으로 경상비는 6,500, 이 중 운영비는 1,700이고 인건비는 4,800입니다. 목적 사업비는 총 3억 8천으로 장학사업에 3억 2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육지원 사업에 6,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액의 86%가 목적 사업비로 총 사업비의 대부분은 목적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총 사업비 규모는 비슷하며 대략 매년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희망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상임이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장학사업의 종류와 장학금 지급 현황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정되어 있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외에도 3개의 교육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1대1로 매칭하여 대학생 입시 경험 사례 공유와 학습 동기부여 등 멘토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미래 육성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활동 무대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시기는 2023년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배낭 형식의 청소년 문화탐방 경험업체 위탁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교육지원 사업은 올 3월부터 교육지원팀의 교육사업 전담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장학재단의 기본재산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희망장학재단의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로 자생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매번 출연금 심의 시마다 언급되었던 재단의 목표 기금 조성액 150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150억은 2007년 재단 설립 시 목표로 설정한 금액이며 왜 150억인지는 앞에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 시점인 2007년에서 2011년까지를 단기로 재단 설립에서 10년 후인 2017년을 전기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우선 단기 목표를 보시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시출연금 목표는 10억에서 13억 사이이며 매년 기부금 목표는 약 1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 재산으로의 편입금을 90%로 사업비 편성은 10% 정도로 잡고 있으며 사업 가능액인 이자 수익을 기금 누적액의 4%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기금 조성액 장기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인 장기 목표 계획은 조금 다릅니다. 2012년부터는 매년 시출연 목표액을 15억으로 기부금 목표액은 2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노라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기부금 수입을 단기 시점보다 2배 증액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을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는 출연금 중 사업의 편성액이 없고 출연금은 전부 기본재산으로의 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가능액은 기금 누적액의 이자 수익을 4%로 설정하여 2017년이 되면 기금 조성액이 약 150억이 적립됩니다. 결론적으로 기금이 150억이 되면 사업 가능액이 5억 3천이 되어 시의 출연금 지원 없이 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기금 조성액인 150억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왜 50억이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로 이것은 재단 설립 당시의 계획이며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 시 기준금리는 5%대로 목표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4%대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대였던 금리는 2009년부터 2%대로 낮아져서 2011년도에 간신히 3%대였다가 2020년에는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꾸준히 올라 현재는 3%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금리 변동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목표 출연액과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표 출연액과 실제 출연액의 차이는 약 80억이 적으며 목표 후원액 기부금은 22억인데 반해 실제 후원액은 약 44억으로 후원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후원금이 줄기는 했으나 매년 1억이 넘었으며 특히 17년부터 19년까지는 후원금이 평균 약 3억 정도로 후원 실적이 매우 좋은 편으로 후원을 위한 재단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단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법인으로 수익 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재원은 출연금과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재단의 자생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목표 기금 조성액까지는 시 출연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목표 조성액 달성 이후에는 기준 금리나 후원 실적의 변동에 따라 기본 재산으로의 편입은 하지 않더라도 목적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상 한계 및 문제점입니다. 우선 사무국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장학재단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간사 1명으로 올해부터는 신규 교육지원 사업까지 추가되어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부재입니다. 시민과 학생 등 실장학 수혜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신규 교육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학사업이 일회성으로 종료되다 보니 장학생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원의 한계 문제입니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수익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재원은 출연금과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도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운영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앞서 사무국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당장 사무국 인력 조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우선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교육지원팀에 배치하여 재단 사무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부재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혁신 서비스 기획단을 통하여 전문 퍼실리테이터와의 워크숍을 실시, 전문 컨설팅 받을 예정이며 워크숍에는 시민 및 학생도 같이 참여해서 시민과의 소통 아이디어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학생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학사업이 일회성으로 종료되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며 장학생들이 장학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은 어려우나 재단, 위상제고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단의 추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운영상한계는 비단 희망장학재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장학재단의 운영상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주시와 희망장학재단이 함께 방법을 찾아보고 또 같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 명실상부한 미래인재 육성의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장학재단 조직하고 재산 현황 그리고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멘토링 사업, 오늘은 시범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 장학재단 설립 당시 기본 목표, 그리고 기본 재산, 그리고 장학재단의 운영상의 한계, 이자 수익을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 방향성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세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정희태 의원님의 말씀은 장학사업이 변해하는 배경, 그리고 나아갈 방향, 그리고 성경남 이사님이 하신 말씀은 장학금의 운영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선정 기준 개정, 그리고 시범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 송매 과장님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법과 목표 기본 재산 확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직력도 구축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우리 자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자유 토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 진행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국가 장학제도 확대에 따른 우리 시 장학사업 이대로 좋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장학재단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언제까지, 얼마나,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장학사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희 선생님 하실까요? 희망장학재단 희망장학재단 상임사 손정래. 정희태 위원님께서 다각적인 청소년 대책 조립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그동안 장학생 수에 대해서 제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대, 방통대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부터 희망자들을 접수를 해서 3월 17일까지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 20명 정도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향후에 공정한 교육계를 제공하는데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희태 의원님이 아까 내용을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시도 지원 확대하면 어떨까 좋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버대나 이제 방통대까지 확대를 하셨다니 참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소미 과장도 뭐 말씀 한번 하시죠. 예,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희태 의원님이 마지막에 제언해주신 그 지방대학 공동화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역 고등학생이 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 졸업 이후 지역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장학생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거주 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점 등으로 지역 청소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쭉 양주시 관내 지역에서 대학도 다니고 또 장학금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줘서 대학교도 관내 대학을 가고 또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 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지역의 인재로 계속 양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아까 설명을 있으셨는데요. 참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장학재단에서 그 관계자분께서 이 장학금을 지급했던 학생들을 그들의 뭐 자부심, 애향심 이런 거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고 연락을 좀 취하셨나 봐요. 전화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하고 이게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학생이 이 전화를 피한답니다. 장학재단이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장학재단이 학생들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거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조깅을 하다가 휴지를 줍고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또 그럴 때 또 쓰레기를 회수하고 이런 것처럼 건강도 챙기고 자연보호 활동도 되고 이런 거를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이름을 한번 매겨봤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은 멘토가 되고 고등학생은 멘티가 돼서 그 멘토와 멘티가 아까 우리 플로깅 상품도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운동, 청소, 진학 상담, 고민 상담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볼 때.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장학재단이 학생들한테 좀 더 친근감이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다 봉사 시간 필요하잖아요. 대학 갈 때 점수가 다 들어가니까요. 근데 혹시 우리 희망장학재단은 이 봉사 시간 인정 기간인가요? 이사님? 그 희망장학재단은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 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수요처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난번부터 처음 실시하는 우리 송미애관님께서 발표한 멘토링 사업, 거기에 한번 연계해가지고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자한테 좋은 아이템 얻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플러긴 자원봉사 활동, 장학재단도 친근감 있게 만들고 봉사 시간도 주고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 네네. 드리면, 저도 그 플러깅, 그 자원봉사 활동 등의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 플러깅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실질적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장학재단 사업은 지금 다양해지려고 하고 있죠. 점차 또 확대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사실 저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교육 사업을 이제 위해서는 정말 인력에 대한 최대한으로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의 이 장학 사업뿐 아니라 그 봉사,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의 응집의 구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또 조직력을 또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좀 생각 좀 하셔서 차후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의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인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장학사업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재단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언제까지, 얼마나,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애 과장님께서 한 말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 그 자생력 강화의 근간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장학재단 설립 시 그 당시 목표 기본재산은 150억이었는데요. 2023년 출연금 10억 원을 기본재산에 적립한다면 이제 현재 6억 원이 되었죠. 그래서 2024년도 출연금의 일부 기부금을 포함하면 아마도 목표 기본재산인 150억이 적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적립을 위한 출연은 종료하고 장학 목적 사업비 3억에서 4억 원 정도의 출연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이 그 출연금에 대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 기본재산 150억은 되겠죠. 될 거라고 보는데 또 저 출연금이 또 2, 3억 목적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좀 4억이 또 3, 4억 정도? 정도는 이제 연간 왜냐면 그 매년 네. 그 출연금만 가지고 이제 그거는 목표액은 설정이 돼서 그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목적 사업비에 대한 거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제 타 시군에서도 이제 장학재단에서 보면 교육 사업 일환으로 진행을 할 때 금액이 좀 일정 부분들은 목적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도 네. 그러네요. 참. 제가 한 말씀 더. 네. 네,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이게 그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150억이 출연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이자 지금 현재 올해 그 예치하면 약 4%대로 가능합니다. 이 이율이. 그래서 장학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 그 150억을 예치하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각종 그 지원 사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교육 관련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려면 돈을 더 주셔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익태 의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내용에 따르면 이천시나 김포시가 그 시하고 금융기관, 카드사 뭐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카드의 그 적립금 일부를 장학재단 기금으로 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카드 포인트 뭐 이런 거겠죠. 이것도 모이면 큰 돈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우리 시도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사님? 사실은 이거 저기 그 희망장학재단에서도 두 가지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농협 제휴해가지고 했던 거하고 국민카드인 내부장 사랑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정 부분 수익도 있었습니다. 그 복지카드하고 법인카드를 이기로 해서 나온 포인트가 한 5천여만 원 가깝게 적립이 됐었고, 그다음 내부장 사랑 카드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출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시기가 계약 기간이 이제 그 맞춰졌고 또 복지카드나 법인카드 사용된 거는 사실상 양주시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5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제정되었고 2016년도에 그 시행된 법률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가 기부 활동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그 양주시에 적립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일부 다른 부분으로 사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전제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원체 전문적인 얘기다 보니까 또 같이 노력해 보시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있잖아요. 지금 막 시행하고 있죠.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기부금 재원 목적 사업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라는 이 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일부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학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장학재단 목적 기본에서 150억을 적립하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학재단 자생력 확보라는 말이 너무 좀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 발굴할 수 있는 이 수입원은 최대한 좀 발굴을 하고 우리 자생력을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시는 뭐 몇 억씩 모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참 이게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정책도 연구 좀 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아직은 우리가 뭐 재시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 포인트 적립 방법도 연구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장학금 적립할 수 있는 카드 사용하자, 이런 좀 생각 좀 널리 좀 알리셔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하나씩 접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양주시의 모든 청년에게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막연했던 그 젊은 양주를 수치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 적립의 필요성과 장학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장학사업의 발굴로 양주 청소년의 삶의 터전은 여기 양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